예,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결혼식 주례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골 표현이죠. 바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인데 이제는 팥뿌리가 되도록 살고도 갈라서는 세상이 됐습니다. 황혼 이혼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SNS상에서는 황혼 이혼을 방지하는 방법까지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 그리고 이인철 이혼 전문 변호사와 이혼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혼 트렌드. 결혼 이야기가 아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았습니까? 자, 트렌드라기 좀 뭐합니다만 예전에 여성분들은 이제 자녀분들 그다음에 그 주위 시선 때문에 이혼을 이제 기피하고 꺼리하고 참는 분들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 때문에 이혼하시고 특히 또 황혼 이혼이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트렌드가 바뀐 거 맞습니까? 예전에 우리 학력고사 세대에서 보면 재수는 죄송합니다. 재수는 뭐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라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가 이제 결혼은 필수지만 이혼은 선택이 된 그런 지경이 돼서 제가 예전에 처음 책을 낼 때 한 20년 전에 결혼의 기술이라는 책이 나오고 우리 출판사에서 이혼의 기술이라는 책을 냈다가 요걸 뭐 그냥 독자들로부터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20년 전에요?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막 뭐 황혼 이혼에 뭐 줄이기 위해서는 뭐 기술에서부터 이혼에 대한 뭐 이인철 변호사가 이제 법적인 것도 하지만은 심리적인 상담, 법적인 것 필수가 돼버렸죠. SNS상에서 그렇게 뭐 떠돌아다닙니까? 떠돌아다닙니다. 뭐 황혼 이혼을 줄이기 위해서 뭐 서로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고 뭐 거기다가 같은 취미 갖지 마라. 또 식사는 각자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요령까지 등장하는 걸 보면 정말 이제 이혼은 뭐 이렇게 뭐 많은 젊은 세대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훈장처럼 뭐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가 된 분위기예요. 예, 저희들이 웃지만은 좀 씁쓸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부간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고부간의 갈등이 참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또 장모와 사이 간의 장서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부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이 심해서 뭐 이혼을 결심하는 이제 며느리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고부 갈등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고부 갈등은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데 거기다 이제 플러스 장서 갈등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장서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인데 사실 이제 아들이 귀한 경우에는 고부 갈등이 문제가 됐었고 요즘에 또 딸이 귀하잖아요. 귀한 딸을 시집 보내놨더니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참고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장인 장모가 이혼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서 갈등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그 의뢰인 중에 이런 장서 갈등으로 인해서 상담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특히 어떤 사례입니까? 엄청 많죠. 장서 갈등 때문에 뭐가 거의 문제인가요? 그 젊은 그 남자들이 오른 경우에는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는 장서 갈등을 이제 그 고민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그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자네 집은 좀 재력가 집안이었어요. 남자는 이제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여자네에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어쩌서없이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일단은 뭐 월급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왜 쥐꼬리 같은 월급을 우리 딸 고생시키느냐. 또 아무래도 딸이 이제 귀하게 자랐다가 결혼하면 또 뭐 가정일도 하고 좀 고생을 하잖아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딸은 뭐 그냥 그렇게 사는데 장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혼시켜야겠다 이렇게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 박사님 그렇다면 좀 고부 갈등보다 장서 갈등이 더 풀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그 시집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이를 들였다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일단은 여자 집안이 예전처럼 여자들도 그렇지만 여자 집안도 예전에는 그냥 남자 집안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시집을 보냈는데 요즘에는 여자들의 경제력이라든가 아니면 학력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의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힘이 세지다 보니까 이제 파워를 이제 행사하는 건데 저는 뭐 아들이든 딸이든 장가를 보냈다 시집을 보냈다로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우리 소유로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기 때문에 물론 소중한 자식이죠. 그럼 사이에 대해서도 이제 뭐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20, 30년 전부터 아주 오랜 그 갈등이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도 한 5년 전부터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불거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어머니도 그렇고 장모도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저녁에 이야기하면서는 장모가 사위한테 아주 심한 욕을 한 거예요. 그 정도가 되니까 이게 사위가 참고 살 수는 없죠. 물론 사위가 잘못한 건 있었지만 그러면서 욕도 그냥 욕이 아니라 아주 그냥 육두 문자를 쓴 욕을 하니까
도저히 이제 이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듯이 장모도 사위의 자존심을 꼭 지켜줘야 되는 거죠. 누구나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복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혼으로 가든지 폭행으로 가든지. 최 박사님 최근에 TV 보면 이 장모와 사위의 어떤 일상을 다룬 뭐 그런 프로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중요시됐고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 됐다. 그만큼 또 갈등이 있다. 이걸 반증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해결할 방법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서로 존중해주고 그 아예모케 유아오케이가 돼줘야죠. 내가 너를 지배한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런 개념은 버려야 되고 또 사위들도 너무 그 처가에 또 의존하거나 처가의 눈치를 넘어가도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주눅 들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주눅 들은 사람에게는 또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장사 갈등 얘기 좀 해봤고요. 자, 황혼 이혼 좀 해보겠습니다. 황혼 이혼, 변호사님. 연세가 있어서 이제 서로 갈라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나이 기준이 있어요. 그냥 뭐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거죠. 사회 통념상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일단은 한 50대에서 60대 이상 분들이 이혼하시는 경우 황혼 이혼이고요. 또 결혼 연차를 따지면 한 20년 이상. 보통은 이제 자녀들이 대학 가고 결혼시키고 그때 이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황혼 이혼인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그 나이에 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혼 사유가 있었는데. 자녀 때문에 참고 살다가 자녀가 이제 대학 가고 결혼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뒤늦게 자녀들 다 키우고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을 황혼 이혼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비율이 좀 늘었어요? 늘었죠. 요즘에는 한 3분 중 1분 정도는 황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30%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또 통계를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지금 황혼 이혼의 비율을 보면 일단 계속해서 늘어난 것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28.1% 정도가 됩니다. 많다고 봐야 되나요? 계속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 연세에 드신 분들은 좀 가치관이 보수적인 분들 연령대도 많잖아요. 연령대도 올라가서 이혼을 왜 하느냐 그냥 참고 살지 내가 얼마나 산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요즘에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 인생도 중요하지. 내 인생이 뭔가. 뭐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하고 자녀도 뒷바라지 때문에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남자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또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뭐 50대, 60대면 뭐 수명이 다 했지만 이제 100세 시대니까 내가 100세 시대까지 좀 행복하게 살겠다. 그래서 이제 황혼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20년 이상 살다가 이혼하는 부부 건수 통계를 좀 보시는데 이 대법원 자료입니다. 보시면 전체 이혼 건수 중에 28.1%. 그러니까 자 20년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 대부분 이제 대학 다닐 정도로 키운 상황에서도 이제 갈라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참 안타까워요. 그 여러 가지 뭐 사유도 나오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최 박사님 보시기에. 일단은 뭐 그동안에 살면서 겪었던 불만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무시당함에 대한 보복. 근데 20년 이상 살았는데 이게 사실 본인 이해할 수 있고 또 참을 만큼 참았고 더 뭐 20, 30년 더 못 살까 이런 이제 생각. 살면서 심리학적으로는 나르시시즘을 다친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것을 여기에 상처를 입은 것을 꼭 참고 있다가 이 나르시시즘을 다치면 우리가 이제 자기애라고 표현하는데 적극적인 공격을 하든가 수동적인 공격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수동적인 공격은 뭐냐면 예를 들어 남편에게 무시당했을 때 뭐 농약 묻은 청양고추를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이것도 수동적인 공격이에요. 근데 이런 게 쌓이다 보면 굉장히 이제 뭐 폭발할 시점이 오는데 그것을 폭력이나 폭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혼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보복을 하는 거죠. 그 원인을 보면 대답한 2014년 대법원 사법영감에 따르면 왜 이혼을 하느냐 그랬더니 1위가 성격 차이예요. 47%. 근데 이 성격 차이라는 거 보면요. 그러면 2위까지 뭐 다른 것도 보면 2위가 경제 문제 12%, 3위 배우자 부정 7.6%, 4위가 가족 간 불화가 7%인데 성격 차이가 47%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격 차이를 가지고서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핑계도 그런 어설픈 핑계가 없어요. 성격은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혼한 부부도 아니고요. 성격 차이가 1이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그만큼 참고 살았다는 거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은 정말 살기 싫었지만 자녀 때문에 억지로 참아 살았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오히려 우리 어머님 이혼 좀 시켜달라, 아버지 이혼 시켜달라,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못 참을 경우에는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에 왜 참고 살아야지 이혼하느냐 이렇게 제3자가 함부로 이렇게 비난할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힘들어가지고 죽지 않아서 진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선택을 사실 존중해줘야 됩니다. 자녀를 다 키우고 난 뒤에 어떤 찾아오는 공허감,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뭐 퇴직금 중간 정산처럼 재산도 중간에 한번 정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서 저는 그거예요. 자식들이 그 부모의 이혼을 원하는 건 한쪽이 너무 당하는 입장일 경우가 이제 안쓰러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식들이 빨리 재산을 분할해갖고 빨리 바꾸자 하는 그런 잘못된 욕심도 있고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한번 위기가 70 중반에 오긴 왔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83 두 분이 함께 사시는데 그래서 좀 떨어져서 좀 살아보시라고 굳이 이혼까지 할 필요가 뭐있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불리하니까 이제 쑥그리셔가지고 그냥 조용히 잘 넘어갔는데 왜냐하면 남자들이 70 중반에 혼자 되시면 좋을 게 뭐 있어요. 근데 이제 집안 문제 뭐 얘기해서는 좀 그렇지만 어른들이 그럴 경우에 자녀들이 좀 지혜롭게 왜냐하면 좀 떨어져서 살 수도 있잖아요. 큰아들, 둘째 아들 아니면 외국에 있는 뭐 딸 집을 가든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무마시키는 쪽으로 그렇다고 아프고 슬픈데 그걸 자꾸 그냥 무마시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숙려 기간이나 별거 기간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자료에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이 7.6% 정도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간통법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후로 영향이 있나요? 사실 이혼 소송은 약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이혼 소송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간통죄로 뭐 없어졌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약간 줄었는데요. 약간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혼 소송이 좀 차분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서로 부부간에 간통죄까지 고소하면 너무나 이제 감정적으로 대립이 심해가지고 부작용이 심했는데 이제는 그게 줄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분해졌는데 다만 뭐냐면은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고통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뒤에서 말씀하겠지만 사실 유책주의 하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직접 본인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파탄주의로 가면 그게 필요 없는데 간통죄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십니다. 네. 변호사님 좀 실제 상황도 궁금한데 보통 뭐 드라마나 보면 나는 이혼은 절대 못한다. 도장은 절대 못 찍는다. 이런 사례들 많은데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많이 있죠. 특히 남편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잘못을 예를 들어 했는데 아내가 이혼을 이제 딱 요구하면 그때부터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혼하면 당장 내 아침밥 차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 밥을 누가 차려주지? 또 자녀도 다 엄마 편으로 가고 재산도 상당 부분 줘야 되니까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혼을 이제 거부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산적인 문제 때문에 위자료 재산분할 상당 부분 줘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속으로는 이혼하고 싶지만 겉으로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박사님. 보통 보면 이제 연세이신 여성분이 남성에게 이혼을 요구를 하는데 거꾸로 이제 남성이 여성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왜 나타날까요? 황혼 이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억눌려 있다가 이제 재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제 남자들은 혼자 살면 이제 호래비는 수명도 짧아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다 이제 이혼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건강적인 남자의 수명도 굉장히 길어져. 100세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요즘 60, 70대 범죄, 60, 70대 범죄, 성범죄에서부터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건강하다는 반증이거든요. 또 체력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제2의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이제 재산과 함께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묘하게 어울리면서 그러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해봤자 남자에게 불리하다는 거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다른 취미라든가 다른 활동을 통해서 그런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는 게 좋지. 이걸 또 벗어나서 지금까지 살던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한다? 그럼 역으로 또 그렇게 살다 보면 그쪽에서 또 역으로 당하게 돼 있죠. 내가 한 만큼 또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황혼 이혼을 역으로 더 먼저 신청하는 건 제가 보기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7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놀랍게도 7월에 가장 이혼율이 높다. 이게 월별 통계가 나왔다고 그래요. 참 이게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요 3월하고 예. 10월이 제일 높았어요. 왜? 설 세고 나서 그렇죠. 명절 전후로. 그리고 10월 달에 추석 세고 나서 정말 높았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지금은 1등이 이제 7월이에요. 왜냐하면 명절부터 쌓여왔던 것들이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하면서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예민해지고 그러다 7월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이제 5월, 5월, 7월, 10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부부들이 그래서 더운데 함께 있지 마시고 한 사람이 나가주는 센스도 필요해요. 그지 더운데 주말에 같이 있고 뜨거운데 있다 보면 이게 그 심리적으로도 그 우리가 좁은 공간에 덥게 함께 있다 보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는 산책을 가든지 아니면 따로 뭐 밖으로 다 나가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일단은 좀 방법을 찾아서 이혼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혼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고 네. 또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예, 이혼을 예. 못한다 이런 남편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분할 비율이 어떻게 지금 사실 진행이 우리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혼 후에 내가 어떻게 살지? 주로 이제 남편이 이제 돈을 벌어주고 예, 생활비를 예. 줘야 되는데 예. 이혼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아내분들이 재산 분할 많이 못 받았습니다. 이제 가사 노동의 기여도를 법원에서 많이 인정 안 해서 30% 정도밖에 인정 안 했는데 예. 최근에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40에서 50% 정도까지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거든요. 선진국은 거의 웬만하면 다 5대5가 나오는데 예. 우리나라도 빨리 선진국처럼 그 재산 분할 기여도가 특히 아내의 기여도가 높아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남편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자신이 다 기여를 했고 아내가 기여도가 적다면 남편이 더 재산 분할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유책주의 파탄주의 아까 전에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 재산 분할도 영향을 받습니까? 사실 재산 분할 큰 영향 안 받지만 영향을 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가게 되면은 네. 사실 파탄주의로 가는 건 맞아요. 세계적인 추세가 파탄주의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책주의가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이에요. 감정적인 대립이 심하고 또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파탄주의로 가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파탄주의로 갈 경우에는 축주류 이혼의 그 피해자의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재산 분할인데요.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이제 그 이혼을 당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과 유죄를 충분히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최근에 신종 직업에 이혼 상담사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도 수요가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요도 많아지고 이혼의 기술도 필요하고 이혼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심리 상담에서부터 법률 상담까지 그리고 이혼 후의 대처 요령, 뭐 그 자식과의 관계의 그 스킬, 기법 다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혼 후에 완전히 왼수가 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왼수가 되면서 자녀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혼 후 자녀 증후군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혼의 상담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변호사가 우리 뭔가를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좋은 일이다. 그 왜냐하면 심리 상담에서부터 법률 그런 것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변호사님 후회를 하고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황혼에 이혼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아유 그래도 조강지처가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결정을 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근데 적어도 한 이혼 이후에. 1, 2년은 이제 따로 살아봐야지 이제 서로 상대방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이혼할 때 좀 신중하게 이제 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혼할 경우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자신이 없으면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낫죠. 이 변호사가 얘기할 거지만 그래다가 황혼 이혼했다가 재결합할 때는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후 이제 상속 문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혼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부부가 정말 검은 머리가 파뿌리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요구, 뭘 해줬으면 부부에게 좋을까요? 저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기가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같이 있음으로써의 존재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해준다. 내가 그쪽에 힘으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장점을 자꾸 찾아본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너무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나쁜 점을 내가 고쳐야겠다. 사실 고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준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평생의 반려자입니다. 존중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